아마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렸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된 것 같긴 합니다.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된다는 걸 전제로 이 수사를 그렇다면 그때까지 아예 안 하고 있을 것인가. 그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다면 가장 그 골자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대단히 구체적인 녹취와 이 증인들의 이 증언이 있어요. 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한번 베이스 캠프가 꾸려지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.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여러 형사 그리고 헌재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사실상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.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 직접 이런 공천 문제에 관여를 하고 그 참모가 됐든 브로커가 됐든 어떤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합니다. 이것은 국민들에게 또 큰 실망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찌 됐든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. 네. 오히려 피하려고 할수록 더 국민들로부터 괘씸죄가 커질 것이고요. 네.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또 형사상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.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는 훨씬 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을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까지 소환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매우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명태균 의혹 중앙지검 이송 수사 새 국면입니다. 네. 앞서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.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었던 이른바 명태균 수사를 관련해서 요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다 옮긴다라고 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. 이거 수사 새 국면 맞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세계일보의 얘기인데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? 네. 특검 추진하자 명태균 수사 서울로 가져온 검찰입니다. 네. 조선일보는 지금 야당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니까 부랴부랴 서울로 가지고 온 거 아니야라는 이 나름의 어떤 시각을 지금 담았어요.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이 세계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요거 장현미 변호사님. 그러니까 이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가지고 왔다는 거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지금 두 언론 비교되는 그 제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둘 다 네. 맞는 전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를테면 이 수사가 새 국면에 이르는 부분도 있죠. 검찰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주요 피해자들 여기서는 네. 아마 오세훈 시장과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계속 이제 이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수사의 편의성. 왜냐하면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1박 2일 걸리고 그게 시간,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서울중앙지검, 그리고 볼륨이 완전히 다릅니다. 수사 인력 차원이. 그래서 실기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왜 처음부터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았냐는 평가가 있지만 이런 어떤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네. 하나는 왜 그럼 지금이냐. 사실상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기소된 이후에 사실상 아무런 수사 성과도 없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거든요.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이 특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걸 사실상 무마하기 위한 어떤 여론전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지금 조선일보도 얘기죠. 특검을 추진하니까 부랴부랴 지금 검찰이 서울로 가지고 왔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윤주진 위원님. 예.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저쪽에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뭐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어쨌거나 특검 할 거 아니야. 열심히 할 필요 있어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해갖고 특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 좀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근데 실제로 특검을 추진한다 해도 네.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특검법에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. 아하.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공을 세우겠다.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좀 검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게 윤 대통령 부부의 문제도 물론 엮여 있지만 만약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네. 거기에 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아주 기초적인 수사만 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에 가름하는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창원지검이라는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인지 너무 검찰이 좀 뭉갰다는 것이죠. 그 사이에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
대구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나 좀 정치적으로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. 저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서울지검으로 올려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정치적 시시비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 오히려 정치적 시시비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일단 지금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뭘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많이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 대체 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또 뭘 어떻게 더 하겠다라는 거에 생각할 수 있어요. 여기 좀 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.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의혹들입니다. 일단 공천 개입 부분이 있어요. 네, 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부분,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, 박원순 경남지사, 홍준표 시장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. 뭐 관련해 당사자들은 아니다,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. 두 번째 여론 조작 부분입니다. 여론 조작 부분. 그러니까 지금 이 윤 대통령 쪽에, 그리고 뭐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그때 여론 조사를 좀 조작해서 했었던 거 아니냐.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윤 대통령, 조은희 의원 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.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입니다. 대납 부분 관련해서 이게 오세훈 시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역시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이 없다. 난 전혀 무관한데 억울하다. 빨리 수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여기 당사자들 입장이라고 돼 있는데 당사자들 입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장 변호사님. 네. 결국 중앙지검에서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아니겠느냐라는 거거든요. 사실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했던 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. 내란 네.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이 그쵸. 소추가 안 되는데 아마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렸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된 것 같긴 합니다.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된다는 걸 전제로 이 수사를 그렇다면 그때까지 아예 안 하고 있을 것인가. 그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다면 가장 그 골자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대단히 구체적인 녹취와 이 증인들의 이 증언이 있어요. 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를테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의 판도를 바꿀 만한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를 계속 갖다 줬다는 거고 네.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공표든 비공표용이든 이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그리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대단히 다분합니다. 그런데 그 대가로 받았다는 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왔어요. 내가 당에 말이야 이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전까지는 국민 대담에서 심지어는 누가 그 재보궐 공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었습니다. 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 주장이었던 걸로 다 드러나고 있죠. 그렇다면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한번 베이스 캠프가 꾸려지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.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여러 형사 그리고 헌재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사실상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.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임박할 거다.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. 그러니 윤 대통령 부부 중에서 김 여사 먼저 좀 소환을 해서 조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뭐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다느니 뭐 문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여사 먼저 순서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김 여사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다음 기사를 볼까요? 김 여사 김상민 의원 댁에 도와달라 요청. 명측 추가 주장. 즉 명태균 씨 쪽에서 추가로 또 다른 의혹을 얘기를 했어요.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?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?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.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밝혔고 거기에 보면 김상민 검사의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보시면 추천인이 있습니다. 그거 취재해 보십시오. 거기 네.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가 공천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김 여사가 직접 명태균 씨한테 좀 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김상민 전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냐라는 거죠.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누구야?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그때 특수산부 소속으로 조국 수사에 좀 참여를 했었다. 그래서 사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었던
인물입니다. 네. 김 여사가 직접 명태균 씨한테 여기가 좀 당선되게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데, 근데 이렇게 되면 윤주진 위원님, 예. 사실상 그 이전에 김영선 전 의원 건 말고 약간 하나가 더 새로운 거 하나가 더 붙은 격이 됐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 직접 이런 공천 문제에 관여를 하고 그 참모가 됐든 브로커가 됐든 어떤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합니다. 이것은 국민들에게 또 큰 실망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찌 됐든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. 네. 오히려 피하려고 할수록 더 국민들로부터 괘씸죄가 커질 것이고요. 네.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또 형사상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.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는 훨씬 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을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까지 소환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매우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환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점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그 심판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결과가 서울지검으로 어떻든지 간에. 그렇습니다. 그럼 서울지검으로 올라온 이상에는 또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. 아마 오히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네. 나를 소환해서 조사하라. 난 떳떳하다.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. 또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정말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천의 실세고 네.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었다면 또 역설적으로는 김상민 검사가 공천을 받았어야 됐던 거예요. 그런데 아하. 사실은 김상민 검사가 되게 좀 허망하게 공천에서 탈락했거든요. 네. 뭐 현직 검사인데 뭐 출판 기념회를 하니 어쩌니 뭐 그런 논란도 있어서 이게 정말 김 여사가 이렇게 관여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또 이것이 공천 개입이냐? 아니면 그냥 여기에 뭔가 관여한 정황이냐. 이것은 또 앞으로 검찰이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. 현재로선 의혹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일단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 왔을 때는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하다. 다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그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, 네. 김 여사가 소환을 한다고 사실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.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럴 수 그럼 있죠. 김 여사가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. 그런데 일반 피해자들이 계속 거부하면요 체포영장 발부됩니다.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 그렇게 받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. 국민들이 왜 더 괘씸죄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.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인데 본인은 모든 법적인 편의의 가장 그 수혜자로 하고 이 법의 원칙의 예외로 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쳤었거든요.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하다고 헌재 심리가 계속되고 형사 재판까지 계속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간다, 버틴다. 지금 더는 못 그럴 겁니다. 그때는 수사기관이 상당히 눈치 봤죠.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? 핸드폰까지 내주고 수사했어요. 그리고 4시간이 넘게 무혐의 브리핑했던 거 아닙니까? 어느 누구도요. 기소를 할 때 브리핑을 길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. 무혐의를 주면서 죄가 없다라고 그것도 수사기관이 브리핑 이렇게 막 오래 하는 거 대단히 이례적입니다. 더구나 그 당시에 거짓말까지 했어요. 압수수색했다고. 다음 날 국정감사에서 사실 아닌 걸로 증명이 됐거든요. 이런 걸 국민들이 목도했습니다. 수사기관 앞으로 어떻게 조직 개편이 될지 구조 개편이 될지 지금 그 사활에 놓여 있는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? 그냥 안 나오겠다고 하면 아 알겠습니다라고 물러서고 또 황제 소환할 겁니까? 못 그럴 겁니다. 이제는 검찰도. 그렇다면 조만간 똑같이 피해자들 법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조사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네.